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반등, 월가 큰손들의 수상한 움직임입니다. 사실 지금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큰손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상한 움직임이라는 것은 사실 눈앞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눈앞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꼭 집중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댓글 신경 쓰지 마라, 함께한다 이런 내용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 여러분들 하나하나 힘이 되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는 것들이 좀 급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저희가 보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정보들을 같이 무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무료 텔레그램 저희가 메인에 올려놨으니까 이 텔레그램 꼭 참여하시고요. 참여하시고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것들, 뉴스들, 정보들, 뭐 현지에서 나오는 것들 다 나누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1900명 정도 들어와 계시죠? 꼭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반등, 수상한 움직임인데 뭔 소리냐? 일단은 이게 발표가 났죠. 바로 상호관세 면제가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상호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반도체 장비 등 총 20가지 품목을 제외했고요. 뭐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 하면 애플일 거고 뭐 메모리 하면은 삼성전자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이득을 좀 보겠구나. 중국상을 포함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뿐 아니라 보편관세 10%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0%도 안 내요. 그냥 안 낸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관세 20%는 유지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보편관세랑 상호관세랑 제외, 이 뺀 추가 관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가 되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관세가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애플, 중국에서 생산하던 기업들의 리스크가 해소가 될 전망이죠. 충분히 이거는 크게 좀 반등을 시킬 만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아니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정말 무슨 약을 먹은 듯이 변할 수 있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원래는 이 최근에 관세부가 얘기가 나올 때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이 좀 이번에 관세 얘기를 할 때 제외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흘렀어요. 왜냐면 이건 스콧 벤센트가 원하는 또는 스콧 벤센트가 주장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관세 정책 실무는 피터 나바로 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주도를 했고 베센트 장관은 사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있을 필요 있겠어?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 월가 인사들, 그러니까 금융사들의 뭐 CEO들이겠죠. 스콧 베센트한테 이 개입 좀 해라. 지금 채권 금리랑 지금 달러 이거 맞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지금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정책 실무는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고문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스콧 벤센트는 뭔가 한 말 물러서 있는 느낌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스콧 벤센트보다는 피터 나바로와 하워드 러트닉의 트럼프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좀 강경한 관세 정책은 이 둘의 머리나 이 둘의 의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스콧 벤센트는 좀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최근 관세를 보시면은 뭐 아군이고 뭐 동맹국이고 적군이고 상관없이
다 때리고 미국이 짱이야 라고 했던 게 최근에 이들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콧 베센트의 정책은 뭐냐라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중 하나는 산업이나 국가별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자. 이거는 맞아요. 모두가 의견이 똑같죠. 두 번째는 연방정부 예산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차원의 관세다. 뭐 이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제재 대신 협상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해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재가 아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스콧 벤센트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나온 얘기가 달러는 세계의 기축 통화를 유지해야 한다.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달러 가치는 4%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정한 수준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는 적어도 이 달러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관세는 제재가 아니라 협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죠? 달러 가치는 폭락하고 협상이 아닌 제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스콧 벤센트의 목적과 전혀 다른 관세 방향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동맹들과 먼저 협상을 하고 그 동맹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죽이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콧 벤센트가 중국이 좀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제재 대신 협상, 그 다음에 달러 가치의 유지를 이번 러트닉과 이번 피터 나바로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편해할까요?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뒤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유대인 누가 있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입니다. 미국 국채시장에서 계속 혼란이 발생할 경우 연준이라도 개입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맞냐 지금 채권금리 오르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JP 모건 체이스 컨퍼런스 콜에서 국채시장에서 모든 규제와 규칙 때문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워렌 버핏 똑같은 얘기 했죠.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봤는데 이거 전쟁이다. 그만해라 얘기했습니다. 짐 로저스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절친이죠? 예, 조지 소로스. 대표적인 유대인인 조지 소로스와 퀀텀 펀드를 만드셨던 분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직접 얘기하지 않고 좀 대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관세는 가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적은 있지만 대체로 누구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화를 많이 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디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트럼프랑 상관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상관이 많냐라고 한다면 스콧 벤센트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대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입니다. 출신이 그래요. 근데 이게 트럼프랑 무슨 상관이 있냐? 과거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린 브래그 지검장을 지칭하며 야 너는 조지 소로스가 직접 선택하고 자금을 댄 수치스러운 인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디스를 했어요. 누구를? 조지 소로스를.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유대보단 반유대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친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래그 지검장이 소로스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라고 디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안 좋아했어요. 조지 소로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옆에 둘 만한 사람을 이 연관돼 있는 사람으로 쓸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런 트럼프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자 그리고 원래 이 트럼프는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정말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성소수자인 스콧 베센트를 재무장관으로 썼다는 건 사실 유대인 방향으로 기울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 나 반유대 그만하고 이제 유대인 쪽으로 갈게 라고 저는 결정했다고 보고 있어요. 행동을 봤을 때. 그래서 이번에 피터 나바로나 하워드 러트닉이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했는데
불만을 많이 가진 거죠. 누가?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젠 스콧 베센트의 입김이 강해지는 시기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최측근으로 두고 동맹국가의 관세 협의 및 중국 죽이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스콧 베센트의 입김이 점점 세진다면은 동맹국가의 협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중국 죽이기는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사실 눈앞에서 보이는 내용보다는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반유대인지 유대인지 이 상황이 1기 때에서 2기 때로 바뀌면서 상황의 역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추적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전히 TJ 잔고를 보면은 4월 10일 기준으로 3,14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세금이 들어와서 줄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기했지만 얘가 4월 중순을 넘어갔을 때 과연 얼마가 들어와 있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들어와서 3월 중순이 넘어갔을 때 이게 7천억이냐 8천억이냐 그리고 부채한도 인상이 언제 진행되냐가 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계속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잔고가 떨어지고 있나 이것만 계속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정말 낮은 수준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계속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영래포에서 늘질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금리가 워낙 내려가고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초에 단가 자체가 금리 자체가 이득이 없어요. 여기 돈 넣어놓으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영래포에서 넣어줄 만한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이건 제가 얘기했죠. 지금 미국에서 이 국채가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진다는 거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국채를 파는 이유가 이 국채의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장 자기네 나라에 뭔가를 막아야 될 때 사실 돈이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달러만 약세예요. 달러만 약세가 나오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국채를 그냥 털고 자기네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뢰를 조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 수치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국채가 올라간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마진콜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진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관세 정책이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오늘 내일 뭔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이 괴리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 지금은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미국의 신뢰를 잃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적어도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결론도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관망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11일 JP모건 실적 발표 이어졌죠. 이제 여기서 제이미 다이먼이 뭐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 4월 15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그다음에 4월 16일 소매 판매, 산업생산지수, ASML 실적 발표. 그다음 TSMC, 넷플릭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미국장 휴장입니다. 뭐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하죠. 나오는 것마다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총평이고요. TJ 장고는 역시나 이 하원 통과는 예산안, 상원 통과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4월 중순 이후에 장고 얼마나 들어오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워드 러트닉, 그 다음에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피터 나바로 고문 이 두 명에서 스콧 베센트로 이번에 주도가 바뀌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유대인의 불만이 나왔죠. 야 얘네 빼라.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 맞냐? 그래서 일로 승기가 기울었고요. 반유대에 가까웠던 트럼프가 극유대에 있는 조지 소로스 오른팔을 고용했고 최근 관세 정책 또한 스콧 베센트의 전략에 가깝게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스콧 베센트의 방향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채권 금리는 떨어져야 되고요. 예산안 상원 합의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분할 매수 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4월에 하락 가능성이 줄었어요. 40%로 줄었고요. 상승 가능성이 60%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주도가 스코페센트로 기울은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트럼프도 반유대를 꺾고 친유대로 돌아섰다라고 우리는 보고 정책 방향성을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 40%, 상승 가능성 60% 보고요. 4, 5월에 저점 찍는 거는 여전히 똑같이 봅니다. TJ 잔고 리스크는 이거는 유대랑 관계없이요. 사실 리스크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채 한도 인상 언제 되는지, 그 다음에 TJ 잔고 이번 세금 들어오면 돈이 얼마나 찍히는지 체크를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들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항상 좀 계속 지켜보자 한 이유는 제가 매번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금일 저녁 10시 제가 이 영상 매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 맞춰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는 뉴스나 좀 실시간 미국 주식 정보들은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전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직접 나누고 있는 것들이니까 꼭 여러분들 지금 1930명 들어와 계시니까 참여해서 많은 것들 같이 나누고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저희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 제가 정말 길게 자세히 읽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부족하지 않게 좋은 모습으로 매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감하고요. 다음 수금일 저녁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